재산을 노리는 첫째 아들 이야기.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두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이 남긴 건물 2채와 예금이 있었죠. 전부 합치면 50억쯤 됐어요. 첫째 민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녔죠. 결혼도 재벌집 딸과 했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둘째 민호는 평범했어요. 지방대 나와서 작은 회사 다녔고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죠. 하지만 효자였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두 건물 중 하나를 팔았어요. 15억이었죠. 돈을 반으로 나눠 두 아들한테 줬어요. 결혼 자금으로요. 민수가 돈을 받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머지 재산 관리는 제가 할게요. 제가 경제 전문가니까 투자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 제가 관리할 수 있다고. 민수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웃었죠. 5년이 흘렀어요. 민수는 1년에 한두 번 연락했어요. 둘째는 매주 왔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둘째 없을 때를 골라서요. 민수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재산증여 서류였죠.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재산 관리 제가 맡을게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치매 오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져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나 치매 아니라고. 민수가 웃었어요. 지금은 아니어도 곧 오실 거잖아요.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당장 나가라고 했죠.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은행에 갔어요. CCTV를 확인했더니 민수였어요. 제 도장과 통장을 가져간 거였죠.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겠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그런데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신고하면 큰일 나요. 엄마가 치매라서 저한테 돈 관리 맡긴 거라고 할 거예요. 증인도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이럴 수가.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어차피 제가 받을 재산이에요. 미리 받는 것뿐이죠. 매달 1,000만 원씩 가져갈 거예요. 싫으면 재산증여 서류에 사인하세요. 저는 둘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가 달려왔고 상황을 듣더니 분노했어요. 형한테 전화해서 따졌죠. 그런데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동생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엄마 재산은 다 자기가 받을 거라고. 형이니까 당연하다고. 민호가 울먹였어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달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통장을 바꿔도 소용없었어요. 민수가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6개월 만에 3억이 사라졌어요.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친족 간 절도는 처벌이 어렵다고. 특히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면 더 어렵다고. 저는 절망했어요. 그때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건물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엄마 건물도 제 명의로 하세요. 안 그러면 요양원 보낼 거예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병원 진단서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는 진짜로 저를 파멸시킬 작정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알았다고. 전부 주겠다고. 공증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죠. 민수가 신나서 왔어요. 공증 사무실에 둘째도 불렀어요.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들어왔죠. 저는 공증인 앞에서 말했어요. 제 전 재산을 둘째에게 증여한다고. 민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정신 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내가 나갔지. 그리고 저는 준비한 걸 꺼냈어요. 지난 6개월간 민수와의 통화 녹음 파일. 협박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었죠.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민수가 몰래 빼간 증거들. 공증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제 친아들이지만 저를 협박하고 재산을 훔쳤어요.
이제 고소할 겁니다. 민수가 무릎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어요. 친족간이라도 협박은 처벌 가능했어요. 민수는 구속됐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수 와이프가 찾아와 빌었어요. 시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랬다고. 재벌집 생활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했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협박해도 된다는 거냐고. 민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재벌집 와이프는 이혼했고 민수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출소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죠. 엄마 용서해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말했어요. 내가 내 재산 노릴 때 나한테 죽으라고 한 거랑 같아. 이제 내가 그 고통을 느껴봐. 민수한테 5천만 원을 줬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신 얼굴 보지 말라고. 민수가 울며 나갔어요. 5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지방에서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들었어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완전히 바닥이죠. 둘째는 제 곁에서 효도하고 있어요. 건물 관리도 잘하고 제 건강도 챙겨줘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굴복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요양원에 갇혀서 혼자 죽었을 거예요. 작년에 민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민수가 정말 자살 시도를 했대요. 실패했지만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둘째가 물었어요. 엄마 형 만나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내가 낳은 아들은 그날 죽었어. 제 남은 재산은 전부 둘째한테 갈 거예요. 유언장에도 명확히 써놨죠. 민수한테는 법적 최소 금액만 주라고.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도 친아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대답해요. 친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는데 이 정도면 자비예요. 민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어머니의 재산을 탐했던 그날을. 그게 제 복수예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